첫 번째, 일차함수의 그래프 관련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차함수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함수식이라는 게 y는 fx, 즉 y는 x에 관한 식이라고 표현하지요. 근데 우변에 있는 이 x에 관한 식이 1차식으로 주어진 경우, 다음 같은 경우 우리는 1차 함수라고 하는 거죠. 1차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a가 0이 아니어야 돼요. 1차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차의 개수인 a와 그리고 상수항인 b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1차항 개수인 a를 우리는 1차 함수의 기울기라고 하지요. 자, 기울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 되는 거고요. 그 값이 바로 1차항의 개수에 해당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를 구할 때는요, 다음과 같이 두 점. 자, 그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알고 있다면 그 두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x값의 증가량이라고 한다면 뒤에 x값에서 앞에 x값을 뺀 값이요. 자, y값의 증가량이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y값 y2에서 y1을 뺀 값,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자, 앞에 좌표에서 뒤에 좌표를 빼서 다음과 같이 표현해도 상관은 없지요. 자, 이렇게 해서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혹은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라는 것이 바로 기울기다라는 건데, 자, 반대로 우리는 식을 가지고요, 기울기를 뜻한다라는 걸 거꾸로 잡아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했을 때 x1, fx1이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자, y1, fy1. 자, 정정을 좀 할게요. 자, x2로 바꾸겠습니다. x2, fx2. 자, 이렇게 두 점의 좌표가 있을 때 우리는 기울기를 설정해 보자라고 한다면 기울기 구할 때는 자, x값의 변화량 분의 y값의 변화량. 다음과 같이 쓰지요. 자, 근데 주어진 식 자체를 바로 기울기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 기울기를 표현할 때는 앞에 있는 건 앞에 있는 것끼리 x2, fx2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마이너스는 제외하고 x1, fx1 이렇게 해서 분모 분자에 있는 걸 점으로 잡아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구나 라고 잡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호를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기울기의 부호가 의미하는 건 뭐냐? 그래프의 모양. 즉 방향을 결정하는 건데요. a가 0보다 큰 양수일 때는요,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 되겠죠. 자, a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다 라는 겁니다. 오른쪽 위로 향합니다 라는 거 동일한 표현은 x값이 증가할 때 y값 증가한다는 표현. 자, 오른쪽 아래로 간다 라는 거에 동일한 표현은요, 바로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한다 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기도 하지요.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냐? y축에 가까워진다. 즉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요,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급격하게 다음과 같이 올라가니까 y축에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기울기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요. 자, 우리는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가는데 기울기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y축과 가까워진다는 거. 그래서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반대로 얘기하면 x축과는 멀어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울기와 관련된 우리는 기본 개념들을 쭉 살펴본 거고요. 자, 이제 b라는 상수항은요, y절편을 뜻하는 것이요. 그래서 b의 부호는요, y축과 만나는 부분을 결정해준다. 즉 y절편을 보시면 되겠어요. b가 양수일 때는 y절편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y축의 양의 부분에서 만나는 것이고요. b가 0보다 작은 음수일 때는 y절편이 음수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을 때요, 우리는 y절편 음수인 거 이런 식으로 만나겠구나. b값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기울기가 양수 그리고 y절편 양수 둘 다 양수일 때는 다음과 같이 오른쪽 위로 향하면서 자, 우리는 y절편 양수가 되어 있고요. 자, 기울기가 음수이면서 y절편 양수일 때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겠죠. 자, 그래서 AB의 부호에 따라서요, 우리는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개념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함수의 그래프의 절편입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는 직선이 있을 때 자, x축과 만나는 점, 이 점의 x좌표를 x절편이라고 하지요.
자,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요, 우리는 y절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구할 때 x에 0 대입했을 때 y값 바로 b에 해당되는 거 상수항이 y절편이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y에 0 대입했을 때 x값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수 암기사항 중에 하나다. 전부 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필수 개념들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해봤다면, 자, 앞서 봤듯이 1차함수 a, b의 부호에 따라서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x축, y축. 자, a, b가 모두 양수이다. a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향하면서요. y좌편 양수니까 다음과 같이 나겠죠. 1, 2, 3. 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겠구나. 라는 거 암기는 필요 없고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a가 양수고 b가 음수일 때 생각해 볼까요? 자, a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향하면서요. y좌편 음수네요.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네요. 제1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을 지나겠구나 라는 거 그려보시면 합니다. 자, 세 번째요. 자, a가 음수고 b가 양수입니다. 오른쪽 아래로 향하면서요. y좌편 양수니까 다음과 같은 그래프의 모습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4사분면을 지나겠네요. 자, a가 음수고 b도 음수이다. 둘 다 음수네요. 오른쪽 아래로 향하면서 y좌표는 음수입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이렇게 되겠지요? 좋아요. 그래서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를 떠올리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차 함수 관련된 가장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그죠? 기본 개념들을 그냥 우리가 쭉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응용이 되고 어떻게 문제화돼서 등장하는지를 보자고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하고 B 점이 있는데 주어진 1차 함수가 선분 AB와 만날 때 자, 우리 기울기의 최대값, 그 최소값을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시죠.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A하고 B점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2,3 자, A점이 되겠고요. 5,0 이쯤 찍죠. 자, B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분 AB가 다음과 같이 나오겠죠. 자, 이제 우리는 직선에 해당되는 1차 함수를 그려볼 텐데 y절편이 2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자, 이 점을 지나겠구나 라는 건데 기울기가 가장 클 때를 떠올려 보시면 바로 이 A점을 지날 때가 기울기가 가장 큰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이때가 A의 최대가 될 때다 라는 것이고요. 자, 최소가 될 때는 바로 선분 AB와 만나긴 해야 되니까 바로 B점을 지날 때가 우리는 기울기가 최소일 때구나 라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최대값을 구해보죠. 최대값 어떻게 구할 거냐? 바로 A점을 지날 때니까요. 2,3을 주어진 식에 대입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2A 더하기 2 이게 3이 되네요. 그럼 2A가 1이 되면서 A가 2분의 1 그래서 최대값 M이라고 했죠? M은 2분의 1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최소일 때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바로 B점을 지날 때 그래서 5,0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지요. 5a 더하기 2가요. y값이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럼 5a가 마이너스 2요. a는 마이너스 5분의 2네요. 이 값이 최소값이고 그 값을 n이라고 하자라고 했죠. 자, m하고 n이 나왔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실 건 m 빼기 n이에요. 그래서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5분의 1을 빼주시면 다음과 같이 나오겠고 자, 통분해 주시면 10분의 5 더하기 4, 9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최종적으로 정답 확인 들어갈게요. 바로 정답은요, 10분의 9가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그래프 문제들 기본적으로 그려서 푼다라는 기본 원칙들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2번 문제 볼까요? 자, 주어진 직선 1차 함수식이 되겠는데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하나의 구간에서 y값이 항상 양수가 되도록 하는 m의 범위, 즉 기울기의 범위를 구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는 이 직선을 다 그리지 말고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끊어서 그려봐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글쎄 우리는 케이스를 나눠주셔야 되겠는데 요 m의
부호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죠. 그래서 m이 0보다 클 때는요.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 될 텐데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에서 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의 그래프만 그렸을 때 y가 항상 양수가 된다. 이 값이 항상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x축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요. 자, x축이 바로 y가 0이 되는 선이니까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 바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낮지요. 최소값입니다. 이 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혹시 0이어도 될까요? 자, 여기는 비어져 있어요. 지금 등호가 없죠. 그래서 양끝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이 비어져 있는 값 바로 x축과 다 있어도 우리는 항상 양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등호가 들어간다는 것까지 주의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 식을 우리는 fx라고 함수식으로 표현하자라는 이야기고요. 자, 마이너스 1로스가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할게요. 다음과 같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4m 더하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마이너스 4m을 이항할게요. 그러면 4m이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m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 가정이 0보다 클 때를 가정했기 때문에 둘의 공통 범위가 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직선상을 표현해 보시면 0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아니고요.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한 정답이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m이 음수일 때도 해봐야 되겠죠. 음수라면 우린 기울기가 음수 오른쪽 아래로 향하겠네요. 다음과 같은 그래프고요. 자, 마이너스 1일 때부터 1일 때까지 그랬을 때 1일 때가 최소값이에요. 그게 x축보다 위에 있어야 y값이 항상 양수겠죠. 즉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돼요. 심지어 0이어도 상관없어요. 비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색칠 안 되어 있죠. 그래서 1을 대입해보죠. 1 대입하면 3m-m 더하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보시면 이 m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양변에 2로 나누시면 m이 마이너스 2 이상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제한 범위 둘의 공통 범위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다라는 또 하나의 정답이 나온 것이죠. 자,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습니다. 자, 직선이라고 했지 1차 함수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직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m에 0이 들어야 돼요. m에 0 들어가면 1차 함수는 아니죠. 하지만 직선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m이 0일 때도 가정해 보셔야 돼요. 자, m에 0이라면 주어진 함수식은요. y는 m 사라지고 4. y는 4라는 것 자체가요. 다음과 같이 x축, y축이 있을 때 상수함수, 즉 y값이 4가 되는 거 쭉 이렇게 가로선이 되겠죠. 늘 y값이 양수구나라는 거 주어진 조건에는 만족하는 거니까 m이 0일 때도 답이구나라는 거. 그럼 보세요. 정답이 되는 게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니까 셋을 다 합쳐주셔야 돼요. 합쳐보시면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해서 0에서 끝나나 했더니 0이 들어가고요. 0에서 또 1까지니까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2 이상이고 1 이하인 m값은 다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다라는 범위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1차 함수 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걸 y는 fx라고 표현하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조건, 이 조건을 해석하시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인데 쌤은요, 이 좌변의 식을 보자마자 이거는 기울기란 뜻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게 수학 기호예요. 수학 단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게 기울기입니까? 라고 하는 친구들 보세요. 자, f 안에 있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수 있죠. f 안에 x-1이라는 또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분모 2가요. x 플러스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거 동일하게 만들고 x-의 괄호 안에 있는 거 동일하게 만들었을 때 다음과 같은 표현이다. 보세요. 분모 계산하시면 xx 사라지고요. 1 더하기 1, 2가 되죠. 저 2가 그냥 2가 아닌 거예요.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2니까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괄호 안에 있는 값 똑같지요? 괄호 안에 있는 값 똑같을 때 다음과 같은 표현은 뭘 의미하더라? 자, x 플러스 1, fx 플러스 1. 또 하나 뭐요? 자, x 마이너스 1, fx 마이너스 1. 이렇게 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뜻하더라.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이 점이 뭔데요? 라고 했을 때 이거는 y는 fx 위에 점이잖아요. 1참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보세요. 1참수가 다음과 같이 y는 fx라고 있어요. 그럼 요 위에 있는 점이 당연히 x-1, fx-1. 자, 두 칸 뒤로 가면 x 플러스 1, fx 플러스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라는 건 바로 y는 fx의 기울기를 뜻해요. 그래서 이 좌변이 의미하는 이 마이너스 2라는 게 뭐라고요? 여기 주어진 a 값을 뜻하는 거예요. 보자마자 그냥 a가 마이너스 2라는 거구나 라는 걸 수학적인 표현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등식을 이용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구나 라는 해석이 가능해야 제대로 함수를 배운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a가 마이너스 2라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식을 보시면 fx라는 식이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b구나. 여기서 이제 자, 3분의 1을 대입하면 0이 나온다는 함수값을 알려줬어요. 3분의 1을 대입해 보시죠.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b. 이게 0이구나. 그래서 b가 3분의 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fx식을 다시 한번 써보자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3분의 4가 자, 제대로 된 1참수 식이었구나. 식을 구해낸 겁니다. 자, 3b-a 값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b-a, 3b가 여기다 세배한 거니까 4g요. a는요, 앞서 봤듯이 마이너스 2였고요. 그걸 빼니까 플러스 2. 그래서 6이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정답 확인하죠.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으로 가보도록 하죠. 1차함수의 그래프의 평행과 일치입니다. 자, 1차함수란 건 기본적으로 직선을 뜻하는데 두 직선이 언제 평행하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보시면 자, 기울기가 어떻더라? 같더라. 그래서 기울기는 같고요. 물론 x축, y축까지 그렸을 때 이게 y축이라고 보시면 y축과 만나는 점은 다르겠죠. 즉 y절편은 다를 때 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주었을 때는 그래프가 평행일 때는 언제라고요? 기울기가 같고요. 즉 1창의 개수가 동일하고 자 상수항이 다를 때 우리는 평행이라고 하고 일치할 때는 셈이 한 직선 그린 게 아니고 두 직선, 일치해서 한 직선처럼 보이는 거죠. 이럴 때는 기울기도 같고요. y좌표도 같고 그러니까 두 식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되니까 우변의 1차식 일치하기 위해서 1차의 개수 같고 상수항까지 같으면 일치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주로 시험에는 이제 직선이 평행인 게 나오겠죠.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이야기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기울기가 같고 y좌표는 다르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관련된 문제를 좀 확인해 볼게요. 자,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오겠지요. 하나의 직선이 주어졌는데요. 1차함수. 이 직선에 평행한 직선이 주어진 직선이다. 라는 겁니다. 네, 이 직선에 x절편을 P라고 했을 때 x절편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자, B의 최대값과 최소값 합을 구해보자 라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뭘 준 겁니까? 라고 하면 평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어떻겠어요? 같겠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 요 A값에 해당되는 것이 앞서서 요 기울기 2분의 1과 같더라 라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직선은 y는 2분의 1 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될 텐데 이 직선의 x절편을 필요하죠. x절편 구해보셔야죠. y에 0 대입했을 때 x값 구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이 값이 p래요. 근데 p의 범위가 주었단 말이죠. 마이너스 7 이상 3 이하라는 범위. 근데 p가 마이너스 2b잖아요. 그럼 p 자리에 마이너스 2b를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2b의 범위가 나왔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b의 범위예요.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2로 다 나눠줄 거야. 자, 그러면 부동항이 바뀌겠죠. 음수 나왔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 같고요. 마이너스 7을 마이너스 2로 나왔으니까 2분의 7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b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합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합을 구해보자면 최대값은 2분의 7이 되겠고요.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2분의 3. 이 둘을 더해주시는 거니까 2분의 4, 즉 2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 확인해보죠. 정답은 2가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개념이에요. 1차 함수의 식 구하기. 주어진 조건들을 보면서 가보도록 할 텐데 식을 구하고 싶어요. 1차 함수 식은요. 다음과 같이 y는 1차식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즉 1차 계수가 무엇인지 상수항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만 알면 되니까 우리는 조건이 두 가지가 주어질 거야. 첫 번째, 기울기와 y좌표를 주어올 때는 말 그대로 그냥 1차 계수 상수항을 그대로 준 거니까 1차함수 식을 표현하시면 그만인데, 자, 기울기하고 한 점이 주었을 때, 기울기는 줬구나.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a 값은 준 거야. 근데 b 값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한 점이 주었다. 그러면 그 한 점은 대입하는 데 쓰인다. 그래서 주어진 식에 대입하여 b의 값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어서요. 또 다른 조건. 자, 세 번째, 네 번째 조건을 보시죠. 자, 세 번째. 서로 단 두 점이 주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직선 위에 두 점. x1, y1. 자, x2, y2 이런 식으로 두 점을 줬을 때는 두 점 가지고 우선 기울기를 구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x값의 변화량 분의 y값의 변화량.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구해주세요. 그럼 y는 ax 플러스 b에서 a값은 구한 거잖아요. 남은 b값은 두 점 중에 아무 점이나 한 점을 대입만 해주신다면 우리는 b의 값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네 번째, x좌표하고 y좌표는 주어진다. x좌표는 m, y좌표는 아닌 직선이다 라고 한다면 실제 점으로 바꾸셔도 돼요. x좌표는 m이라는 거는 y가 0일 때 x값이 m이니까 m, 0을 지난다는 얘기고요. y좌표는 n이라는 얘기는 0, n을 지난다는 거니까 이 두 점 가지고요. 이 세 번째 형태, 기울기 구하고 한 점 대입하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요.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1차 함수라는 거는 y는 1차식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한쪽 변으로 다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다음과 같이 x, y에 관한 1차 방정식꼴로도 형성이 되죠. 그랬을 때 x절 편분의 x는 더하기 y절 편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야. 예를 들어서요. x절편이 2고 y절편이 3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2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는 거야.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x절편이 2라는 거는 2, 0을 대입하면 성립해야죠. 근데 2, 0 대입해보세요. 성립하잖아요. 자, y절편이 3이라는 건 0, 3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죠? 대입해보시면 성립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x절편은 y절편이 각각 분모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 합은 1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식 표현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이 있는데요. 삼각형 ABD 넓이와 ADC의 넓이 B가 2대 3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직선 AD를 1차함수의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직선, 즉 1차함수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A, 한 점은 줬어요. 마이너스 4,4를 지난다고요. 자, D를 지나니까 그러면 쌤은 D점을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구해야 되냐? 그렇게 우리는 D점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넓이 B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두 삼각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높이가 같은 삼각형.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밑변의 B가 넓이의 B지요. 그래서 2대 3이라는 B가요. 다음과 같이 쌤이 체크하고 있는 밑변의 B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면 돼요. 됐죠? 자, 근데 2대 3이라는 걸 이용해서 D좌표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 봐보세요. 이 B점에서부터 C점까지 거리 보시면 4에서요. 마이너스 6을 빼보시면 자 10에 해당되는 즉 10칸 차이 나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2대 3 중에서 쌤은요. 이 BD에 해당되는 길이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 10칸인데 그걸 2대 3으로 쪼갠 거니까요. 자 10칸에서 얼만큼 차지하냐? 2대 3이니까 2하고 3을 더한 5 중에서 2만큼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비율을 이용하시면 되죠. 그러면 4구나. 그래서 이만큼에 해당되는 길이가 4구나. 그럼 D의 좌표가 나오겠죠. 즉 마이너스 6에서요 4만큼 더한 거니까요. D의 좌표는 마이너스 2,0이구나. 됐어요. 자, 그래서 A 좌표가 마이너스 4,4고요. D가 마이너스 2,0 두 점. 우리는 좌표를 알기 때문에 기울기부터 구해볼게요. 자, X값의 변화량 분의 Y값의 변화량.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를 빼주세요. 그럼 얼마죠? 2가 되겠죠. 자, 0에서 4를 빼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4야. 자,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
마이너스 2가 기울기네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y절편 몰라요. 그래서 b라고 놓으시고요. 요 a점을 대입하든 d점을 대입하든 편한 거 대입하시면 됩니다. 뭐 d점 대입해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4 더하기 b가 0이다. b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함수식 제대로 보자면 b에다 마이너스 4 대입하시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구나. 1차함수 식을 구하여라.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단계별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접근해 보죠. 자, 그림에 주어지기를 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입니다. 라고 주었고요. 자,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y절편으로 하고 점 D를 지난 직선, 그 직선을 1차함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 알아봐야 되겠고요. 점 D의 좌표도 알아봐야 돼요. 그걸 단계 접근해 볼 텐데, 첫 접근은 B의 좌표를 K,0이라고 나왔을 때 다른 좌표들을 설정해 보셔야 돼요. 그럼 A라는 좌표는 어떻게 설정하냐? B의 X 좌표를 K라고 했죠? 그러면 A는요, 주어진 직선, Y는 2X 위의 점이기 때문에 X에 K를 대입하시면 돼요. 왜? A하고 B하고 X 좌표는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K 대입하시면 Y가 2K가 나오겠군요. 그래서 A의 좌표는 K, 2K가 돼요. 그러한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Y 값에 해당되는 2K가요, 한 변의 길이에요. 정사각형에. 그러면 이게 2K구나. 이 길이도 2K구나. 이 길이도 2K구나.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C좌표도 나오죠. C좌표는 요 K,0에서 오른쪽으로 2K만큼 간 거니까 K에다 2K 더하시면 3K,0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AC의 좌표 K를 이용해서 나타낸 1단계 답은 나온 거예요. 자, 근데 2단계 K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D좌표를 설정해 보셔야 돼요. D좌표 보시면, 자, K,2K라는 A라는 점에서 오른쪽, 즉 X축이 양의 방향으로 2K만큼 평행 이동했죠. K에다 2K 더한 3K,2K. D의 좌표 가지고 어떻게 K값을 구하죠? 라고 한다면, D의 좌표는요, 주어진 이 1차함수 위의 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입하면 성립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X자리에 3K 대입하고요. Y자리에 2K 대입해주세요. 마이너스 3K 이항해 주시면 5K가 10이 되지요. 그래서 K가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K는 2구나. 2번의 정답이에요. 자, 할 때 사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죠. 우리는 한 변의 길이가 2K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변 길이가 얼마입니까? K가 2니까요. 한 변 길이는 바로 4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자,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 넓이. 자, 한 변 길이 제곱하시면 되죠? 4의 제곱 16에 해당되는 게 바로 넓이구나 라는 거. D의 좌표요. 앞서 봤듯이 3K,2K였는데 K에다 2 대입하세요. 그럼 6,4 이게 바로 정답이죠. 자, 다음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거요. 바로 사각형 ABCD의 넓이를 Y좌표로 하자라고 했으니까 이 16이 Y좌편이에요. 그럼 기울기는 모르고요. A값 모르고 자, 16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A값 어떻게 구하냐? 점 D를 짓는다고 했으니까 여기 6,4를 대입하시면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6A 더하기 16이 4구나. 그러면 6A는 16을 이항해 주시면 마이너스 12.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렇죠? 최종적으로 정답 확인해 보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 Y좌편 16.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던 바로 직선 1차함수 식이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 거야.